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 군사행동 검토하며 이란의 항복 촉구? 그리고 중국계 배터리 제조업체가 미국 전기차에 투자한 것이 어떻게 잘못된 결과를 낳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에서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의 유력 경제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한 아주 중요한 국제 안보 소식입니다. 영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보내는 강경한 메시지와 그 배경에 깔린 군사적 준비, 태세, 그리고 중동 전체에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주요 7개국 회담을 마치고 조기 귀국한 직후 미국 정부의 외교 기조에 변화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는 자신이 운영 중인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에 대해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면서 미국이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는 발언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그를 제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레토릭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이란 상공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주장하며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에 미국이 일정 부분 협력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미 공군이 실제로 이란 상공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증거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이 발언 직후 국가안보팀과 긴급회동이 이루어졌고 군사행동이 여전히 옵션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분명히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은 이미 실제 전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금요일부터 이란 핵시설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개시했고 이란은 이에 맞서 미사일과 드론을 이스라엘에 발사하며 보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공습을 이어가며 테헤란 인근까지 공격 범위를 확장했고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양국 간 충돌로 최소 45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의 부통령 제이디 벤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농축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추가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란 포르도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3만 파운드급 벙커버스터 폭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지하 깊은 곳에 위치한 핵시설을 파괴하는 데 특화된 무기입니다. 이와 동시에 국방부는 중동 일대의 미군 배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수십 대의 공중급유기가 이미 유럽 기지로 이동했고 전투기들도 추가로 중동 지역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특히 유럽 내 일부 공군 기지는 이란의 직접적인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전력 배치의 핵심 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실제로 타격하게 된다면 이란의 대응도 예상됩니다. 그들은 걸프 해역에 기뢰를 설치하거나 미국의 중동 동맹국들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비역 해병대 장군이자 전 중부 사령부 사령관이었던 프랭크 맥켄지는 공격을 감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에 따른 결과 또한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할 경우 미국 미주리주에서 출격하는 비스텔스 폭격기가 벙커버스터를 장착하고 포르도우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상징적인 위협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 명확한 방향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전문가 다니엘 샤피로는 현재 군사 자산 이동은 대통령에게 여러 선택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시 말해 실제 공격보다는 그 위협 자체가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군사행동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적이 있습니다. 2019년 이란이 미국 무인기를 격추했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보복을 준비했다가 막판에 인명피해를 우려해 공격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바그다드에서 드론 공격으로 제거했으며 이란은 이 보복으로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당시 수백 명의 미군이 피격에서 벗어났지만 100명 이상이 외상성 뇌손상을 입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 역시 매우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의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한편 자국의 군사 자산과 병력 보호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국방부는 중동 지역의 긴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주요 항공모함 전단들도 중동 해역 또는 동지중해로 이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은 단순한 지역 갈등이 아닙니다.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방식에 따라 향후 국제 안보 질서 전체가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이란의 핵개발 의지와 그에 맞선 미국과 이스라엘의 강경한 군사 옵션, 그리고 그 중간에 놓인 외교적 가능성. 모든 변수는 아직 열려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중요한 산업 뉴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전해드립니다. 주제는 미국 내 전기차 산업을 겨냥한 중국계 배터리 기업의 대규모 투자 실패,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정책 혼란과 시장 둔화의 진실입니다. 먼저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켄터키주 볼링그린이라는 도시는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인구 7만 2천 명의 이 도시는 중국계 배터리 회사인 ASC가 $20억 들여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하면서 역사상 가장 큰 산업 투자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이 공장은 무려 2,000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었고 지역사회는 공장 부지를 정비하고 기반 시설을 확충하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엔 공장 외벽만 남아 있습니다. 건물은 완공되었지만 내부엔 아무런 설비도 생산도 인력도 없습니다. 볼링그린 시장인 토드 올콧은 우린 지금쯤 리본을 자르고 있었어야 했다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ASC는 지난 9월 공장 건설을 조용히 중단했습니다. 공식 발표도 환불도 없이 그저 작업을 멈췄습니다. 게다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있던 또 다른 16억 달러 규모의 공장 건설도 중단되었습니다. 오직 테네시주 공장만이 산업용 에너지 저장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을 뿐입니다. ASC의 투자 실패는 단순한 경영 판단 미스가 아닙니다. 여기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 변화와 미국 내 전기차 수요 둔화, 그리고 복잡한 세제와 관세 환경이 얽혀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전기차 산업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청정에너지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수많은 도시와 주정부, 그리고 민간 기업들이 손을 맞잡고 배터리 공장과 전기차 생산 라인을 확충했습니다. ASC도 이 흐름에 맞춰 미국에 진출한 것이었죠. 닛산의 배터리 부서에서 출발한 ASC는 2018년 중국 상하이의 기업가가 이끄는 엠비전 그룹에 인수되며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의 변신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달라졌습니다. 공화당은 청정에너지 보조금 자체를 문제 삼고 있으며 전기차로의 강제 전환을 이끌던 배출 규제도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장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ASC가 공장에 들여오려 했던 제조 장비는 중국과 한국에서 수입될 예정이었지만 그 속도는 현저히 느려졌고 수입 자체도 막대한 비용을 동반하게 됐습니다. ASC 측은 미국 내 두 공장 모두 완공할 의지가 있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현재로선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이들은 켄터키에서 메르세데스 벤츠와 계약을 맺었고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BMW와 협업하기로 했지만 양사 모두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미 ASC에 2024년부터는 공급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한전 측 ASC 임원은 말합니다. 공장은 서둘러 설계도 없이 짓기 시작됐고 수차례 변경 끝에 건설 비용이 예상보다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예산 안에서 진행된 공사였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수요에 맞춰 일부 설비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용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ASC가 받은 정부 지원금입니다. 켄터키주는 1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ASC에 지원했고 지역 당국도 기반 시설 확보에 5천만 달러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ASC 같은 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까지 제공하며 전기차 배터리 셀 생산을 장려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이 지금은 공허한 약속으로만 남아있는 셈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 역시 은행 대출을 통해 완공을 추진 중이지만 진행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ASC 내부에서는 현재 연방 정책과 세제 문제로 인해 투자자들과 건설 일정이 모두 불확실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전기차 산업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정치 정책, 세제, 국제 무역 환경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거대한 구조입니다. 특히 외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려 할 때는 그 리스크가 몇 배로 확대되죠. ASC의 사례는 단순한 사업 철수가 아니라 미국 산업 정책의 혼란과 무역 정책의 급변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생생히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볼링그린 시장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ASC가 약속한 2,000개 일자리가 언젠가는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산업이 다시 기어가고 걷고 달릴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며 앞으로의 정책과 기업 전략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예의주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